비는 종일 내렸다. 가을비라지만 찬 기운이 스며들어 창문 틈새마다 습기가 송골송골 맺혔다. 낡은 시내버스는 늦은 저녁 하루의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종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운전 중인 장영수 기사는 와이퍼가 덜컥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에휴, 또 술이 맡겨야겠네. 승객은 이제 단 한 명뿐이었다.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여학생. 영수는 백미러로 몇 번이고 그녀를 힐끔거렸다. 검은 교복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는 흙탕물이 잔뜩 튀어 있었다. 손에 든 가방은 해져서 실밥이 여기저기 터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헐렁하게 열려 있었다.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또 저애구먼. 그 소녀는 거의 매일 이 시간 마지막 차에 올라탔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차는 항상 종점까지 가서야 내렸다. 어린애가 종점까지 가서 뭐한담. 그는 무심히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였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종점에 도착했다. 소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버스 문을 향해 걸어갔다. 버스 벨도 누르지 않았다. 이미 종점이라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듯. 얘야, 우산은 있니? 영수는 무심히 던지듯 물었다. 소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대로 내렸다. 버스 문이 닫히자 영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시골길. 소녀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되어 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영수의 등을 타고 흘렀다. 그저 학생이 늦게 집에 가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저 소녀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영수는 잠시 시동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버스 안에는 엔진의 진동만이 남아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며칠 뒤 또다시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마지막 차, 마지막 승객. 영수는 익숙해진 듯 백미러를 흘끗 보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아니,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저 종점에.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소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내가 여보, 밥 드세요라며 부를 때도 그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아내가 물었다.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학생이 신경 쓰여서. 학생이요? 맨날 마지막 차 타는 애가 있거든. 늘 혼자야. 종점에서 내려서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영 마음이 안 놓여. 요즘 세상에 괜히 남의 일 끼어들다간 피곤해져요. 그냥 모른 척해요. 아내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영수의 가슴 속 무언가는 자꾸만 그 소녀의 뒷모습을 붙잡고 늘어졌다. 다음 날 기사 대기실에서도 그는 동료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야, 너도 마지막 차 때 본 적 있지? 교복 입은 여자애. 종점까지 가는 거. 아, 그애? 본 적 있지. 근데 왜? 매일 그러더라고. 부모님이 안 계신 건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싶어서. 동료는 피식 웃으며 말한다. 야, 영수야.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마. 요즘 세상에 누굴 따라가다간 별의별 소문 다 난다. 내일만 신경 써. 냉담한 대답이었지만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정말 괜한 오지랖일까? 아니면 나라도 관심 가져야 할 일일까? 그날 밤 마침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다.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는 유난히 날카로웠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뒷좌석에는 어김없이 그 소녀가 앉아 있었다. 손목은 앙상했고 젖은 머리칼은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영수는 핸들을 꼭 쥐며 생각했다. 오늘은 그냥 두지 말자. 끝까지 가보자. 그래야 마음이 놓이든지 말든지 하지.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소녀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렸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가는 그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영수는 조심스레 시동을 끄고 의자 옆에 두었던 오래된 우산을 챙겼다. 얘야, 오늘은 내가 그냥 모른 척 못하겠다. 그는 소녀가 사라진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뒤엉켜
오싹한 긴장감이 서서히 몸을 조여왔다. 영수는 소녀의 발걸음을 조심스레 따라갔다. 가로등 불빛은 점점 드물어지고 대신 빗방울 소리가 귀를 채웠다. 비닐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작은 손가락이 두드리는 듯 했다. 소녀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흙탕물 웅덩이가 발밑에서 철썩거렸다. 영수는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시간에 이 길로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길 끝에는 어둠 속에 묻힌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지붕은 사가 내려앉았고 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멀리서 보았을 땐 폐가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희미한 불빛이 창문 틈새로 새어나왔다. 소녀는 익숙한 듯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영수는 망설이다가 빗속에서 가만히 안쪽을 엿보았다. 방 안에는 한 노파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가느다란 호흡, 가끔씩 기침을 하며 힘겹게 몸을 뒤척였다. 소녀는 급히 젖은 옷을 벗어걸고 구석에 쌓아둔 종이 상자와 나무 조각을 꺼내 화로에 불을 붙였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은 더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작은 불꽃이 번지자 방 안에 희미한 온기가 퍼졌다. 그러나 불쏘시개로 쓰이는 건 다름 아닌 버려진 종이와 박스 조각들. 소녀는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불을 지피며 할머니를 꼭 붙잡았다. 영수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다. 소녀가 왜 매일 마지막 버스를 타는지, 왜 종점까지 가야만 했는지. 종점 근처엔 사람들이 버린 상자와 잡동사니가 많았다. 그것이 소녀와 할머니가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연료였다. 소녀는 학교 수업과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마지막 차를 타고 와서 그 버려진 것들을 모아 집으로 가져오고 있었던 것이다. 영수의 가슴은 벼락처럼 내려앉았다. 한동안 창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이 막혀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비바람 소리와 화롯불 타는 소리가 교차하며 방 안에는 고단하지만 따뜻한 풍경이 스며 있었다. 영수는 손에 쥔 우산을 꼭 움켜쥔 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영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며 발걸음은 저절로 낡은 대문 앞에 멈췄다. 손을 내밀어 놓고 할까, 그냥 돌아설까?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문틈을 살짝 열었다. 낯선 인기척에 놀란 소녀가 고개를 획 돌렸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젖은 머리칼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저 미안해요. 나 그냥. 영수는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소녀는 잠시 경계하다가 곧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잖아요. 방 안은 따뜻하진 않았지만 영수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화롯불 곁에 앉자 노파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소녀가 다정히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은 손님이 오셨어요. 노파의 마른 손이 미약하게 흔들리자 영수는 얼떨결에 손을 내밀어 맞잡았다. 그 순간 차갑고 거친 촉감이 온몸을 흔들었다. 소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영수의 눈앞에 있었다. 버려진 상자를 모아 불을 지피고 얇은 이불 하나로 노인을 덮이며 그렇게 매일을 버텨내는 모습. 영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 내가 봐야 할 현실이었구나. 그날 밤 영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소녀와 함께 버려진 종이를 잘라내고 화롯불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연대의 시간이 흘렀다. 몇 달 후 종점 풍경은 달라졌다. 소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할머니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까지 사정을 알게 되자 작은 손길들이 이어졌다. 영수는 여전히 버스를 몰고 종점에 선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마지막 좌석을 향해 가지만 이제는 빈자리에서 미소가 번진다. 그는 깨달았다. 누군가를 지켜본다는 건 때론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일지도 몰라. 버스 창문에 내리는 비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삶에 스며든 작은 희망 같았다.